안녕하세요, 레빗꾸미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탔던 한국 영화 헤어질 결심이 이번 주 개봉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고 박해일과 탕웨이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영화인데요. 늘 조금은 강하지만 매혹적인 이야기를 보여줬던 박찬욱 감독이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펼쳐놓았을까요? 이 영화 어땠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헤어질 결심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형사 해준은 박해일 배우가 연기하고 있죠. 경험 많은 베테랑 형사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캐릭터입니다. 올라가 봐야 할 텐데. 그가 산에서 추락사한 한 남자의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시작이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죽은 남자의 아내인 설에는 탕웨이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큰 동요가 없는 그는 살인 용의자가 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은 대범해 보이고 가끔씩 도발적인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조금 서툴기도 하고요. 힘들게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죽은 남편에게는 폭력적인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욱 살인 용의자로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준과 설애, 이 두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만나게 되면서 신문도 하게 됩니다. 해준은 설애에게 묘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궁금함에 더해 호감까지 느끼게 되죠. 해준은 결혼을 한 유부남이지만 설애에게 이성적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설애라는 인물이 분명 살인자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묘하게 끌립니다. 설애는 죽은 남편이 죽은 날 알리바이가 있어서 용의자 선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해준은 자신이 가진 의심을 거두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해준은 그가 설애를 볼 때 그것이 호감 때문인지 아니면 의심 때문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두 사람은 어떤 계기로 조금씩 서로의 거리감을 좁혀가게 되는데요. 영화는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그 상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중반 이후 몇 개월의 시간을 지나 지방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해준과 설애도 어떤 일을 계기로 완전히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그 지방 도시에서 다시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설애의 남편이 다시 죽음을 맞이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죠. 설애는 그 몇 개월 사이에 재혼을 하고 다른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그 남편마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후반부 해준이 다시 설애를 의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도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스릴러의 외피를 쓴 로맨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준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 알지 못하죠. 반면에 설애는 중국 사람인데 한국으로 와서 어느 정도 배운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눌하지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화에 대한 이해가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해준이 한 말을 어떤 때는 설애가 못 알아듣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설애가 한 말을 해준이 못 알아듣기도 하죠. 특히 설애가 중국말을 할 때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휴대폰 번역기를 쓰기도 하지만 그 서로에 대한 이해의 시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이 둘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 역시 언어의 시차처럼 먼저 사랑을 느끼고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감정을 확인하지만 그 온도가 차이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 나는 온도 그대로 결말로 이어집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답게 미장센도 굉장히 아름답고 특히나 카메라 시점 전환이 무척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도입부 영화의 제목이 뜰 때 자연스럽게 산의 추락사 현장으로 연결되는 모습부터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영화 중간중간 혜준이 설애를 관찰할 때 건물 안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혜준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카메라 전환이 됩니다. 사실 밖에서 혜준이 지켜보면서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런 카메라 전환을 통해서 혜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혜준은 설애를 아주 깊이 알길 원하고 설애에 가까이에 있고 싶은 그런 무의식이 카메라 시선 전환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전환과 장면들이 무척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영화의 말미 두 인물이 차례로 차를 세우고 바닷가로 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공중에서 보여지는 장면인데 오른쪽에 넘실대는 바다와 왼쪽에 잔잔한 물과 땅이 있고 중간에 있는 도로가 무척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이 느끼는 서로에 대한 끌림과 호감을 어느 정도는 서로 알고 있지만 그 속도와 깊이는 많이 다르죠. 서로의 감정의 시간차와 속도, 그것이 만들어내는 긴장도 영화를 끝까지 보게 만듭니다. 그 차이를 영화의 마지막 2대의 차량이 차례로 도착하는 장면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해일과 탕웨이 두 배우의 연기도 무척 좋습니다. 끝까지 어떤 인물인지 의심하게 되지만 진심을 보여주는 설의 역은 탕웨이 배우가 아니라면 어울릴 사람이 떠오르지 않고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속으로 끙끙 앓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혜준 역도 박해일 배우가 무척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영화는 로맨스 영화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을 관객이 확인하는 마지막 장면이 머릿속에 남는 영화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전작들이 좀 강렬한 노출이나 폭력적인 이미지로 인물들의 상황이나 감정들을 표현했었는데요. 이번 헤어질 결심에서는 부드러운 이미지와 대화로 인물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말랑말랑한 영화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무척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영화 속 두 인물의 헤어질 결심을 하는 순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집 앞에서 밤마다 서성인 일이요? 당신 생각났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제 레빗꾸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브런치에 오셔서 여러 영화 리뷰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전달되는 영화 이야기 뉴스레터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